지난 2주간의 증시 조정 이후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어제 그리고 오늘 반등이 나와주곤 있습니다만 무언가 속 시원하게 뭐랄까 이 깔끔한 반등이 나와주지 못하고 있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마치 V자형으로 강하게 치고 올라가길 바랍니다만 주식시장이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살펴보다 보면요. 지금 시장에 소화되었어야 할, 이번 조정 기간 중에 소화되었어야 할 잠재적인 매물이 충분히 소화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주식시장이 정말 속 시원하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 중요한 힌트,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자, 중요한 투자 전략 함께 얻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6월 13일부터 이어졌던, 증시 조정장 6월 23일까지 정말 어마어마했죠. 그 조정장, 그 조정장으로 인해서, 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좀 심리적으로나 여러 부분에서 큰 상처를 입었고, 특히 신용융자가, 크게 감소하고, 신용융자는 또 빚투자금의 전체적인 그 흐름을 볼 수 있는 중요한 통계지 않습니까? 그 외 다른 빚투자금들 또한, 이번 기간에 강제 청산되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자, 그 결과 이번 하락장에서 총 2조 7,167억 원. 그러니까 이게 6월 23일부터 해서 6월 13일부터 해서 23일까지입니다. 그 조정 기간 동안에 2조 7,167억 원 감소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오늘 발표될 6월 23일자 매매분까지 치면은 3조 원 조금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번 하락장에 신용융자 감소분을 계산하면요. 일평균 3,400억 정도 됩니다. 자, 특히 지난주 월요일 매매분,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매매분에서, 신용융자가 5천억에서 1조 정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지만, 그렇지 않고, 지난주 월요일 매매분의 감소분이 한 3,500억, 그 정도. 그리고 수요일 매매분도 3천억 원대 신용융자가 감소한 수준이었어요. 자, 이것은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하고 수요일에 추정할 때 한 요 정도 줄어들지 않을까? 제 지인들한테도 오늘 한 1조 정도 감소했을 것 같아, 신용융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에요. 자, 이 의미는 지금 시장에서 신용융자뿐만 아니고 빚투 자금이 충분하게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화면상에 신용융자 잔고 추이 도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번 조정장에 신용융자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만 제가 조금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수치라고 한다면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낮은 한 16조, 한 15조면 더 좋고요. 이렇게까지 줄어들었어야 될 텐데 아직까지도 한 18조 원대 신용융자 규모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게 아직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제 통계적인 지표를 만들어서 종종 보여드리고 있죠. 예탁금 대비, 고객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비율로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비율이 40%를 넘어가면은 요즘 시장이 과열된 거 아닐까, 그런 의미가 있고, 작년에 이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8년, 19년 그때도 한번 있었고요. 더 이전에는 2011년 8월 위기 직전에 이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반대로 이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비율이 30% 선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조금은 부담이 줄어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 20%까지 내려가면 이건 진짜 찐바닥입니다. 찐바닥.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그리고 2012년 그 시기 때
20%선 찍고 진짜 찐한 바닥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거기까지 바라지는 않습니다. 한 30% 살짝 내려가는 선, 요 정도면 좋겠다라고 싶었는데, 예, 지난 6월 24일자 기준, 그러니까 어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예,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비율, 예, 그 자료, 예탁금 자료, 신용융자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계산해 보면요, 32.8%였습니다. 예, 아직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추정을 해보게 되면요, 한 저 비율이 30%까지 내려오려고 한다면 1%포인트가 대략 한 신용융자 잔고 5천억 정도 되거든요. 한 1조 5천억은 감소해야 된다. 그러면은 만약에 1조 5천억 감소하면은 신용융자 규모가 17조 원 정도 됐을 때, 조금 마음을 놓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비율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한 4시 정도에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는 지금 현재 시각에는 아직, 아직 새로운, 자료가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만들기 직전까지 새로운 데이터를 기다렸다가, 만들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지 않았습니다. 대략 봤을 때 한 18조 원대 초반까지 신용융자가 감소했을 것으로는 추정이 됩니다만, 저 17조 원 선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자, 그러다 보니 시장에 충분히 매물이 소화되지 않은 상황이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주식시장이 이번에 이렇게 크게 하락한 후에 반등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 머리 위에 올라갈 때마다 뭔가 쿵쿵쿵 부딪히는 그러한 느낌이 든다라고나 할까요? 자, 시원하게, 만약에 잠재적인 매물이 이번 하락장에서, 시원하게 해소가 되었다면, 주가지수 2600포인트, 2500포인트까지 단숨에 아마 오늘 만약에 잠재적인 매물이 충분히 소화가 됐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주가지수 2500까지도 노려볼 수 있었겠습니다만, 아직도 주가지수 2400포인트대 초반에서 좀 아쉽게 조금 뭔가 무겁게 흘러가는, 마치 옛날에 나귀가 등 뒤에 큰 짐을 이고 산을 올라가는데 힘들겠구나 해가지고 짐을 좀 버리긴 하였지만 아직도 등 뒤에 짐이 제법 많이 쌓여있는 그러한 상황처럼 지금 시장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요, 단숨에 2500, 2600 이렇게 간다? 요 시나리오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번 하락 후에 완전히 바닥을 잡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금 시장에 불리한 상황들도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을 주식시장을 보실 때 좀 각오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비관적이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이 주식시장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냐면요, 이번 조정장을 거치면서 신용융자 규모가 급격하게 줄어든 종목들 은근히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증권사 HTS에 따라 틀립니다만, 종목별 신용융자율, 요거를 이제 차트의 보조 지표 또는 아예 HTS 내 메뉴로 제공하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쑥 보면은 이번 조정장에 쑥 하고 신용융자가 제법 크게 줄어들고, 신용융자율이 예전에 한 10%였는데 현격하게 낮은 한 자릿수 이렇게 들어온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 혹은 코스피 시장은 기본적으로 신용융자 비율이 높진 않습니다만, 개별 종목 단위에서 정말 부담이 없는 수준까지 내려왔다 한다면, 그러한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선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즉, 지수 전체적으로 보면은 머리 위에 이고 있는 짐이 아직 많이 있지만, 개별 종목 단위에서 신용융자가 적다 한다면, 상대적으로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죠. 물론 신용융자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무겁게 흘러가는 것은 아닐 것이고, 신용융자율이 낮다고 해서 개별 종목이 무조건 날아다닌 것은 아닐 수 있어요. 다만, 경우의 수가, 비율이, 그리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부담이 현격하게 줄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의 신용융자율이 낮은 종목들, 그러한 종목들이, 시장이 지지지하게 기간 조정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시장이 등락을 이렇게 엿걸음치면서 가는 와중에 그러한 종목들은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여러분들 좀 매물이 남아있는 주식시장 이다 보니 좀 인내심이 좀 필요해요. 대신에 그 안에서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을 탐구하신다면 신용융자율이 낮은 그런 종목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면서 성공투자 만들어 가십시오. 감사합니다.